안녕하십니까. 5월 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장구는요 755만원입니다. 해서 마이너스 25만원입니다.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방에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.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걱정스럽죠.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. 미정씨가 너무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 이 지금 밑에 설명도 지금 4줄이나 쓴 거는 특이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길게 쓴 겁니다. 일단은 어제 우리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엉켜버렸습니다.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3% 나스닥 기준으로 3% 급등했는데 그리고 나서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5%가 빠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하고 나서 뒤에 들어올렸으면은 호재로 봐야 됩니다. 왜냐면 악재를 해소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올라갔다 그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악재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부분이 인상 발표 나오고 나서 급등했는데 하고 나서 그냥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, 투자자들이. 그래서 이제 던지는 물량으로 거의 5%면은 거의 뭐 투매 수준으로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아침에 방송할 때 제가 보유 종목을 10시 반 이전에 최단 시간에 다 손절을 하겠다고 방송을 했는데요.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밤에 야간에 근무 서는 것도 있고 해서 잠도 좀 잘 깨면서 10시 반까지 다 모든 걸 손절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손실이 좀 작았을 겁니다. 작았을 건데 다 매도를 못했어요.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아침에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. 덕신하우징을 200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. 이건 2840원에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. 여기쯤에서 팔았겠네요. 이게 보합까지 올라왔었네요. 또 팔고 나서 약간 더 올라갔다가 빠졌네요. 오늘 팔 때도 좀 되게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. 그러니까 팔고 나서 더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생겼고, 그 다음 또 안 팔고 있는 거는 뒤로 더 밀려버리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매도할 때도 되게 꼬였습니다. 어쨌거나 840원이니까 여기 840원 예, 여기서 손절했습니다. 덕신하우징 손절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관련주로 가지고 있던 텔레필드 이 종목 이것도 참 그렇죠. 많이 눌리길래 어쨌거나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645원이니까 3645원 나름 그래도 요 꼴이 달릴 때입니다. 좀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하고 정리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팔고 나서 한참 더 올라갔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팔고 나서 좀 더 있다 팔았으면 될 걸 너무 급하게 팔아가지고 확 조금 많이 할 수 있었는 부분을 날렸고요. 그 다음 F할텍은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뒤에 매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실수였어요. 얘를 제일 먼저 팔았어야 됩니다. 이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왜냐면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갭으로 띄우고 나서 누를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. 근데 갭으로 뜨고 나서 진짜 눌러버렸고요. 결과적으로 뒤에 여기서 팔았습니다. 얼마에 팔았냐면 3,870원에 팔았습니다. 여기쯤에서 팔았겠네요. 못 들어올리길래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정리하는 것까지는 잘 했습니다.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목이 남았잖아요. 제가 이 고려제강하고 동일제강하고 수산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남았는데 이제 매도하고 잘 거냐 아니면은
그 홀딩 할 거냐 이게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100만 원씩 가지고 있었으니까요. 요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흐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국내증시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요.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새 종목 요거는 그냥 가져가자 이러고 놔두고 그냥 그 지켜봤는데 지수가 뒤로 쭉 밀리면서 같이 따라 내려가 버렸습니다. 뭐 수산중공업은 오늘 그나마 좀 양호했어요. 적게 빠져갖고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양호했고, 결정타가 뭐였냐면 동일제강입니다. 이게 잘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확 빠져갖고 끝나버렸습니다. 급락하면서.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하게 뉴스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로 좀 안 좋았거든요. 보시면 철강 관련주들이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렇죠. 기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뭐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, 철강 관련주들이 뒤로 밀리니까 동일제강 이 종목 그 가지고 있던 그 세력이 손절하듯이 그냥 털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. 마지막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.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늘 그 외국인 기관이 뭐 코스닥 거래소 다 매도를 했거든요. 특히나 기관이 지금 코스닥을 한 1,800억 정도, 1,88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는 종목 쪽으로 던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확 빠지면서 끝났습니다. 거의 종가 부분에.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뭐 이 정도면 뭐 선방했다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마지막에 쫙 빠져가지고 여기서 충격이 컸습니다. 이게 확 빠지니까 이제 그 같이 묶여있죠. 고려제강 얘도 그냥 덩달아서 같이 내려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. 한 15만원 마이너스 나 있다가 순식간에 마지막에 한 10만원 더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25만원까지 해서 쫙 빠져서 손절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고려제강하고 동일제강하고 수산중공업은 매도를 못했고요. 수산중공업은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.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. 얘가 얼마 있었느냐 하면 뭐 뒤에 구체적인 거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. 수산중공업 한 120만원 정도가 있다가 그 오늘 그 추가로 더 잡아갖고 200만원 맞췄습니다. 수산중공업. 왜냐면 흐름이 안 빠지고 계속 그 방어를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뭐 그 나름 실적도 좋고 돌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.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요건 그 추가로 100만원 더 잡아가지고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, 동일제강은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팔기 또 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. 그리고 고려제강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특별히 더 빠져야 될 상황은, 고려제강은 얼떨결에 따라 내려가노니까 시간에서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동일제강 빠지면서 확 빠지니까 그냥 같은 테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쭉 내려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지금 다시 되돌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테마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 이게 저 부분이죠.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 해서 이제 철강 쪽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그 부분인데, 이게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, 왜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전면전으로 해서 뭐 그 전투가 되게 치열해지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서로 간에 어떤 위협적으로 뭐 전면전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서로 간에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논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봐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둘 다, 러시아도 지금 한계치에 온 것 같고 쏟아부을 만큼 대부분 쏟아부어 버렸고, 그 다음 이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전투하고 싶은 게 강하겠지만
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제 조금 지칠 때가 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자국의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일은 잘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건 그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.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뭐 6.25 전쟁 때 이럴 때 봐도 처음에는 뭐 미군하고 유엔군이 들어가지고 막 밀어 올라가지만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딱 대치가 되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서로 간에 소모전만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물량만 계속 쏟아붓기에는 자기들도 부담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만나갖고 그냥 휴전 이렇게 합의를 봐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갖고 통일을 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입장을 안 봐준다는 거죠.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나버리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. 여기서 전면전을 해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그 좀 더 먹으려고 그 다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밀려버렸을 경우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러시아도 복구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렇게까지 국가의 어떤 전망을 걸고서까지 싸울 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뭐 전투 그 뺏긴 땅을 찾겠다 이런 의지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럽이나 이런 각국들이 손실을 발생하면서까지 자기 나라가 위태로우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상으로 갈 것 같고요.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매도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동일제강도 같은 개념이고요. 이게 너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확 던지면서 쭉 빠져버리긴 했는데 만약에 고려제강이 다시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솔직히 자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협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협상 가능성보다 전면전 쪽으로 자꾸 가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가면 진짜 전 세계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, 현재.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물러서고 싶진 않아서 일단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수산중공업은 뭐 실적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그 뭐 가덕도 신공항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가격이 마음에 들었어.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. 현재 지금 단위가가 어떻게 되나요? 워낙 급등락을 하니까 단위가에도 밀리고 있네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오늘 제가 신규로 한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요. 티플렉스를 지금 신규로 잡았습니다. 이게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티플렉스가 왠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그 시간에 그 할 때 어제 아니죠 그 4일날 덕신하우징 좀 줄이고 티플렉스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. 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4일날도 급등시키다가 뒤로 밀렸고 오늘도 쫙 올리다가 뒤로 밀렸습니다. 그래서 매수해서 끌어올리려고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확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신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면서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전 관련주로 원전 부품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 올라가기에 충분한 어떤 재료가 되는데요. 이게 그 니켈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니켈 관련주에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요. 철강 가격 철강 종목들이 밀리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. 여기 보시면 뭐 황금 ST 이런 종목들이 그 니켈 관련주로 분류가 되거든요. 이런 종목들이 현대 BNG 스틸 이게 전부 다 이게 니켈 관련주입니다. 그래서 니켈 관련주가 뒤로 밀리면 이걸 티플렉스를 니켈 관련주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같은 테마군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어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원전 쪽으로 해서
원전 테마로 해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확 땡겨 올리는데 니켈 관련주로 들어있던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제 손실을 좀 줄이자 이런 차원으로 확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밀어버리고 끌어올리는데 밀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니켈 쪽보다는 원전 테마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도 좀 달랐거든요. 이날도. 이날 왜 이날을 제가 주목해서 보느냐면 이때 들어갔다가 제가 그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이걸 이때 보시면 황금 ST 볼게요. 이날이거든요. 3월 8일이죠. T플렉스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T플렉스 3월 8일이죠. 이게 그 이날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니켈 가격 급등해 가지고 니켈 관련주들이 시간에 그 전날 시간에서 급등하고 나서 갭으로 떴습니다. 떴는데 황금 ST 보시면 이게 3월 8일이에요. 갭으로 떠갖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UST라는 종목이 더 심했습니다. 얘가 거의 대장격이기 때문에. 이게 3월 8일이거든요. 갭으로 떠갖고 올라갔다가 뒤로 밀어가지고 원봉으로 쫙 밀었습니다. 그 보합권까지 밀어버렸거든요. 황금 ST도 보시면 뒤로 밀어가지고 거의 보합권까지 밀어버렸고 현대 BNG 스틸은 갭으로 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왔었습니다. 이날 3월 8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날 유일하게 T플렉스만 갭으로 떴다가 뒤로 안 밀리고 위로 들어올렸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올렸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니켈 관련주로 분류를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. 니켈 관련주들이 갭다가 다 뒤로 밀리는데 혼자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갔다가 추가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이 당시 때 올라간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전 테마 쪽으로 해서 올라갔다. 원전 부품 관련해서 올라갔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끌어올리니까 이제 거꾸로 뒤로 밀려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원전 테마도 조정받고 뭐 시장 자체가 안 좋고 이러니까 그냥 밀려버린 것 같고요. 이제 충분히 어떤 물량 소화를 다 했다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원전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. 350만원 잡았습니다.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오늘 보시면 원전 테마 중에 우진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갑니다. 보시면은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 올리죠. 오늘은 13%까지 올라갔습니다. 시간에도 지금 안 밀리고 있죠. 그 다음 에너토크 마찬가지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. 일진파워도 그렇고요. 한전기술 지금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어제라는 건 5월 4일을 말씀드린 겁니다. 5월 5일날은 그 휴장이었기 때문에. 자,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신기계가 지금 원전 대장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혼자서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더 끌어올리기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는 좀 이제 그 원전 대장이니까 놔두고 뒤에 후발주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원전 테마 중에.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우진이 좀 가볍고 나름대로 이 테마로 좀 적합하거든요. 이 우진이라는 종목이. 원자력 계측기부터 어쩌고 저쩌고 막 기가 나오죠. 뭐 유동 물량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영업이익은 저 순이익은 조금 문제인데 부채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그래 딱 괜찮아 보이니까 이 종목을 원전 테마주 이제 그 한신기계가 좀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 대장격으로 얘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원전 테마 보시면 거의 대장 하나만 잡고 그냥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. 물론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로봇 관련주 하면 휴림 로봇이 혼자 올라가듯이 그런 분위기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길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전 테마에서 한신기계가 아니죠. T플렉스가 한신기계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. 유동물량주 1800만주 이건 조금 약간 많은 느낌이고 그 다음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거 테마로 대장으로 끌어올리면 정말 한 뭐 2배 정도까지 만원대까지 끌어올려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얘가 원전 관련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
좀 많이 잡았습니다. 한 350만원 정도 지금 매수해 놓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그 니켈 관련주들 밀리니까 올라갈 때마다 그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. 이게 손바뀜이 다 일어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니켈 관련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해갖고 다 정리해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원전 관련주로 들어온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그때는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한번 모험 하는 셈 치고 들어와 봤습니다. 지금 원전 테마가 워낙 강하게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오늘 그 테마적으로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아져 갖고 급락하는 상황인데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인데 에너지 관련주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밀리죠.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쪽으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. 보시면 WTI가 108달러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그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 테마로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.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끌어올리지를 못한다.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못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 국제 곡물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곡물 테마들 쪽은 5월 4일날 벌써 그 하락하는 뭐 조짐이 보였는데다가 추가로 더 빠지고 있죠. 이게 그 곡물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곡물 부족 사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.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늘 뭐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하는 쪽으로 가버렸을 경우에는 곡물 가격이 확 빠져버릴 수도 있다. 이걸 염려를 해서 미리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 곡물 관련 이 테마에 있던 종목들도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주도 밀리고 있고 그럼 새로운 어떤 테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테마가 뜬금없이 이런 게 올라갔다는 얘기죠. 프리엠스, 뭐 토탈소프트, 그다음 안랩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이게 지금 그 정치 테마주인데요.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 갑인가 거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이제 올린 건데.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국회의원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통령도 아니고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. 국회의원은 또 그 필요 없습니다. 그거 안랩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랩이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한다 그 기대감으로 그냥 밀어 올렸던 것 같아요. 아침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. 기존에 올라가던 테마들이 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테마 쪽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만만한 게 정치 테마죠. 정치 테마주는 실적과는 관계없이 그냥 올라가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 이 프리엠스 이건 저겁니다. 이재명 관련주입니다.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인천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히 인천시장 된다고 해가지고 관련주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서울시장 오세훈 관련주도 지금 급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선거가 다 돼 가니까 그렇게 이제 엮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인천시장에 만약에 그 인천시장 선거에 이재명 그 전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하는 의미로 이제 오늘 땡겨 올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출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익 실현을 하겠죠. 그런 의미로 이제 출마 가능성 높다는데 배팅을 해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러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이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치 테마는 대선도 다 끝났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움직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은 길게 볼 건 아닌 것 같고. 그 다음 주 올랐던 게 이쪽에 올랐던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쭉 둘러본 중에 그나마 움직였던 게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이 두산 퓨얼셀하고 SPL셀 이쪽에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 수소 테마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. 유니크 같은 종목이 이쪽이 올라가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줄 알고 쫙 끌어올리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걸로 봐서 이쪽은 테마로 간 것 같진 않고 이 퓨얼셀 이 종목이 그 2차 전지 쪽 이쪽 계통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수소
엔진 쪽에 뭐 이쪽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쪽이 오늘 조금 살짝 움직였는데 이것도 테마 형성하기에는 조금 아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쭉 눌러보니까 테마가 형성될 만한 게 지금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이제 그나마 원전 테마가 좀 나름대로 강해 보이는 느낌. 전기 관련한 종목도 막 움직였나요? 대한전선 뭐 이런 식으로. 어쨌거나 대한전선은 저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이재명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전선 관련주 올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선 관련주 올라가려면 그 풍력 단지 조성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. 바다에 풍력 그 단지를 그 신안 앞바다에 대단히 풍력 단지 이 뉴스 나왔을 때 전선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. 왜냐하면 그 풍력 그걸 전부 다 전선으로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선이 해저 케이블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 움직인 건 그것 때문에 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원전 테마가 그나마 지금 현재 가장 괜찮은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진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T플렉스도 거의 못지않은 종목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지금 오늘 이 흐름이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. 갭으로 떨어졌는데 못 들어올리고 뒤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미증시가 한 번 더 급락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급락해 가지고 월요일날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이게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지면 그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절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살짝은 있습니다. 워낙 동학개미가 정시가 급락할 때마다 계속 받아올리기 때문에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나 마찬가지죠. 정시가 빠지는데도 그냥 묻지마 매수로 그냥 다 계속 받아올렸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제 빠지면 계속 들어올린다 이걸로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계치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묻지마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다 던져라 이런 느낌.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테마 관계없이 그냥 전체가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하락이 문제가 아니고 미증시가 만약에 그 지지를 못 받는다면 해외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선을 지지 못 받고 만약에 밑으로 더 심하게 빠져버리게 된다면 상황이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선 지금 이제 꼬리 달한 이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밑으로 연봉으로 쭉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왜냐면 0.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그 사전에 좀 어느 정도 대비됐던 우리가 기존의 금리 인상 우려감에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완전히 밑으로 더 빠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중국 봉쇄 부분하고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요. 중국 증시도 한번 볼까요?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네요. 중국 증시도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들어올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 느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. 이게 뭐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일본 증시가 오늘 오히려 거꾸로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일본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. 대만 증시도 한번 볼까요? 대만 증시도 상승해 버렸네요.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지금 다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. 오늘 미국 선물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, 중국 증시는 뭐 약간의 조정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합쳐보면 추가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좀 지키지 않겠나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. 지금 자신은 없는데 그 여기서 추가로 쭉 빠지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그 5월 4일날 방송할 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다가 지금 거꾸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틀리고 나면 그 잘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. 일단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는 거는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뭐 이런 악재 뉴스라든가 중국이 베이징을 봉쇄한다든가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온다면
추가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뉴스가 없다면 이 정도 선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원년 관련주인 티플렉스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봤습니다. 일단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1%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공포 지수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 투자 이 주변 환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. 근데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죠. 일단 매수했으니까 5월달에도 또 마이너스로 출발해가지고 이 가면 안 좋은데 이게 4월달에 제가 4월 중순까지 계속 마이너스 한 60만 원까지인가 나가지고 그거 그 후반에 이거 손실 많이 하느라고 한 달을 보냈는데요. 5월달에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는 뭐 견딜만 한데 이거 한 4, 50만 원 손실 나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미정씨는 많이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약보합권 정도만 지켜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.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,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이 부분도 조금 월요일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. 지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. 지금 상황이 미국 선물 지수가 자꾸 빠지고 있었어. 아무쪼록 그 대응 잘 하시고 이것을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거듭 그 요즘 댓글에 제 영상에 대한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벌고 돈 잃고 이 관점보다는 그냥 그 세상 살아가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일단 조금 자신은 없지만 티플렉스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